안녕하세요. 2025년 3월 23일 태국 뉴스입니다. 나콤파놈 무앙 지역에 태국 베트남 문화의 거리가 개장했습니다. 베트남 타운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서는 다양한 베트남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솜삭 보건부 장관은 간호사를 폭행한 남성에게 3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라용에 위치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의 부친이 간호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법원은 남성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절반으로 깎아주었다고 합니다. 솜삭 장관은 의료인에 대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본격적인 과일 수확철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태국은 매년 수확철이 되면 과일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상무부는 관련 부처들과 협력해 과일의 내수 소비 확대와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을 통해 과일 가격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빠오땅 앱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빠오땅 앱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로교통국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505바트이며 우편요금 60바트 별도로 부과됩니다. 태국에서는 선호하는 숫자의 차량 번호판을 경매로 판매합니다. 나콘나역 교통국에서도 301개의 번호판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적게는 수천 바트부터 많게는 수백만 바트의 차량 번호판이 팔리기도 하지만 구매자는 재력 과시용 또는 자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차량 번호판에 투자 가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뿌리기 축제로 알려진 쏨간을 앞두고 치앙마이 시장은 지역 내 지하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측정된 용수는 당국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의 기준치라는 것이 우리나라와는 확실히 다르므로 물놀이 때 물이 눈이 나고 귀나 입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장국은 돈을 받고 자신의 땅에 산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땅 주인과 공장 관계자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 벌금 8만 바트과 4만 바트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프리 파타나니콤 지역의 토지에는 26,880톤의 산업 폐기물이 매립되었는데 당국은 해당 폐기물을 제거하는데 1억 2,490만 바트이 들어갈 것으로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강콕 왕궁읍 광장인 사남루앙에서 쏨간 행사가 실시됩니다. 퍼레이드 행사와 태국 아티스트들의 공연, EDM 음악을 들으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설치된다고 하네요. 깽끄라짠 국립공원 내에서 관광객 4명이 흑표범에 가까이 접근해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 관리당국은 인솔자인 관광가이드에게 벌금 6,000바트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사진 촬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가이드가 이를 통제하지 않은 건 규칙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침체된 태국 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억 바트의 예산을 투입해 픽업트럭 교체를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개인으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픽업트럭을 새 트럭으로 교체 시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건당 150만 바트의 대출을 연 1.5%의 이율로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태통탄 총리는 대량의 마약을 적발한 나쿤사완 타이와끼리 검문소를 방문해 경찰관들을 치하했습니다. 검문소에는 의심 차량을 검사하는 X선 기계가 설치된 곳으로 지난 6개월간 7건의 마약 운송을 적발해 20명을 체포하고 야바 2,080만 정, 분말 900kg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지난 1년간 전자담배와 관련된 SNS 계정 9,515개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담배 판매와 구매 관련 378개 게시물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한 사람은 3년의 징역과 6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전자담배를 피운 사람에게도 5,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부는 중국으로 수출된 두리안에서 또다시 반암성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결과를 태국으로 통보해왔는데 화학물질 검출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중국 당국은 태국의 과수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며 해당 과수원에서의 두리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방콕시의 초미세먼지 오염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당국은 외출 시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농도는 25일부터 서서히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왕 측이 6주년을 기념해 수완나품공항의 위성터미널과 제3활주로의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개장식에는 국왕 부부와 패통탄 총리, 내각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소득이 있는 개인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와 유튜버, 인플루언서에 대해 이달 말까지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7년의 징역과 20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족 강제 송환 후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관련된 태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항변하면서 품탐 부총리 등 일행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방문해 송환된 위구르인들을 만났으며 이들은 가족들을 만나 행복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각국 정부는 위구르족 강제 송환으로 인해 태국 내 테러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경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태국 정부는 앱을 통해 전자담배와 관련된 범죄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신고자의 정보는 기밀로 유지된다고 설명하면서 전자담배 판매점 등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위원회는 5월 개학에 맞춰 학생들에 대한 전자담배 집중 교육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정기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라티와 차나 지역에 위치한 다리가 붕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 다리가 붕괴된 걸 발견하지 못한 차량과 오토바이가 잇따라 추락했는데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태국 내 지방도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으므로 야간 운전 시 주의해야 합니다. 타이항공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송간 축제 기간 동안 국내선 항공권의 요금을 30%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록부리 경찰은 무항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압수수색하고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던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전자담배 3,000개, 약 50만 밭 상당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콘깬 시촌푸 지역의 병원 앞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재활용 폐기물 매입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가짜 세금 계산서 138장, 약 1억 밭 이상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파타야 경찰은 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35세 스위스 국적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태국인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태국은 광견병이 유행하는 국가로 당국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청부리와 시사끼 지방에서 광견병으로 2명이 숨진 가운데 무작위로 835마리에 대한 검사 결과 6.47%의 동물이 광견병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광견병 감염은 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와 고양이 순이었습니다. 관광청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자지갑 시스템 태그타이 이지페이를 가시코는행과 협력해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그타이는 선불 충전식으로 현금 대신 QR 결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시골에 가보면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이나 불법의약품을 구멍가게에서도 판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태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약물을 사용해 신장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까지 파악된 만성 신장 질환자는 112만 명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1조 6천억 바트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4월 여름방학에 들어가는데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15세 미만의 어린이 173명이 익사사고로 숨졌다고 합니다. 나콘 나차시마에서 사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빠따니와 시사켓, 무돈탄이 순이었다고 합니다. 솜삭 보건부 장관은 방학 기간 동안 부모들의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전화사기 조직에게 대포 통장을 판매하던 34세 남성을 차층사 호 사남차이켓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대포 통장과 대포 심카드를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활동하는 사기 조직에 팔아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라탄이 꽃다오 앞바다에서 다이빙 관광객을 태운 선박에서 불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은 기관실과 선실을 태웠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나콘나차 시마 무앙 지역에서는 치과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의사를 폭행한 41세 독일 국적의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치과 6곳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2명의 치과 의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태국인 부인에 따르면 독일인 남편은 정신질환으로 직장을 잃고 함께 태국으로 이주해왔는데 병원 진료나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고 거의 매일 대마를 흡입했다고 합니다. 태국 SNS에는 주문한 솜땀에서 살아있는 개가 접시를 탈출하는 영상이 화제였습니다. 람푼 지방의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주문한 솜땀 속에서 작은 개가 빠르게 움직여 바닥으로 떨어진 후 가게 밖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태국에서는 민물개를 날 것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폐흡충으로 인한 감염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민국 경찰은 사기와 절도, 폭행 혐의로 수배된 일본인 남성을 방콕 시내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일본 폭력단 소속으로 범죄를 저지른 후 태국으로 도주해 왔는데 이민국은 체류 비자를 취소하고 일본으로 추방할 것이라고 합니다. 땅 메소 지역의 중고차 집화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화장에는 약 400대의 차량이 있었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들은 일본에서 수출되어 미얀마로 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방콕에서도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잇따라 불이 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부는 93개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하던 60일간의 무비자 기간을 30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접북에서 다양한 국가 출신의 범죄 조직이 활동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무비자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관광청장은 얼마 전 무비자 기간을 15일로 단축해도 여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콘도와 아파트, 주택을 하루 단위로 임대하는 불법 숙박시설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나콘사완 라자오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급습하고 치아 교정 장치를 판매하고 있던 28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아파트는 비밀리에 치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여성은 면허도 없이 돈을 받고 치아 교정을 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뭇불악간 방보 지역의 도로에서 LP가스를 싣고 가던 탱크로리에서 불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탱크로리의 뒤쪽 타이어에서 불이 시작되었는데 소방대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1990년 9월 방콕 팻부리 교차로에서는 신호위반을 한 탱크로리가 전도되면서 불이 난 후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90명이 숨지고 24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송간 연휴 기간 동안 방콕 수도권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논타부리 반야에 위치한 백화점에서는 가방 구입을 위해 몰려든 사람들끼리 난투극을 벌이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비원과 경찰이 출동했으며 가방 판매 업체는 소동이 발생하자 가방 판매를 무기한으로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콕 도심에 위치한 MBK 쇼핑몰 내에서 인근 전문학교 학생들 간의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2명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다른 학생 3명과 경비원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난투극이 벌어지자 관광객과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으며 경찰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월드 파퓰레이션 리뷰가 발표한 2025년 국가별 교육 순위에서 태국은 107위였습니다. 1위는 대한민국이 차지했으며 2위는 덴마크, 3위 네덜란드, 6위가 일본이었습니다. 태국 SNS에는 셀프 세차장에서 코끼리를 목욕시키는 영상이 화제였습니다. 촌부리 시라차에 위치한 세차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코끼리를 데려와 코끼리에게 물을 뿌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무더위 속에 코끼리도 물줄기가 시원했는지 얌전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민국 경찰은 사기 혐의로 50세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태국 사격협회 회원 자격을 취득시켜줄 수 있다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32만 밭을 사치했다고 합니다. 푸켓 경찰은 빠똥 방가거리에서 꺼터이 37명을 체포했습니다. 붙잡힌 꺼터이들은 거리에서 고성과 추태, 관광객들을 귀찮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 줄기차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관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꺼터이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범죄수사국은 인터폴에 수배된 중국인 남성과 여성을 파타야에 위치한 고급 풀빌라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여성을 납치 후 몸값 500만 밭을 뜯어냈으며 중국인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여 거액을 사취했다고 합니다. 푸켓 나이톤 해변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2세 리투아니아 남성이 떨어지는 나뭇가지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곧바로 신고해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방콕 팔람가오의 도로에서 손님을 태운 뚝뚝이 앞바퀴를 들고 주행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SNS에 게시되었었습니다. 경찰이 운전자 남성을 체포했는데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45일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바트와 1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시간, 그리고 뚝뚝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파타야 부아카오의 거리에서는 외국인과 택시기사 간의 트러블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택시기사에 따르면 파타야 북부의 쇼핑몰에서 이스라엘 남성 2명을 태우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도중에 승객이 택시 안에서 똥을 싸버렸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청소비로 1,500밭을 요구했는데 남성은 300밭만 주겠다고 주장해 결국 경찰을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중재로 승객들이 1,500밭을 주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고 하네요. 주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전에는 SNS 등 인터넷에 주류 사진만 게시해도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해당 처벌 조항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주류 판매도 허용되며 자판기를 이용한 주류 판매와 주류의 광고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촌부리에 위치한 마운틴비라는 술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26명이 숨지고 50명이 중경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술집은 무허가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파타야 법원은 술집 소유주에게 징역 5년 4월과 벌금 13만 3천 밭, 아내와 부친에게도 각각 10년 10개월의 징역과 벌금 26만 6천 밭, 전기공사를 맡았던 남성에게도 징역 5년 1개월과 벌금 12만 5천 밭을 부과했습니다. 이민국 경찰은 인터폴에 지명 수배된 필리핀 국적의 부부를 페차부리 차암 지역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녀는 필리핀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고 태국으로 도주해왔다고 합니다. 나콘나차시마 왕남키오우 지역의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고물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부부가 군사격장에서 주워온 불발탄을 자루에 넣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출동한 군경은 고물더미 사이에서 불발탄 3발을 추가로 찾아내 회수했습니다. 수라타니 경찰은 포파만에서 24세 독일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0세와 47세 인도인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들은 14일 새벽 4시 50분경 피해 여성을 바닷가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나콘바톰 경찰은 산프란 지역에 위치한 술집을 단속했습니다. 제한 시간을 넘어 새벽 3시까지 운영되던 술집 내부에는 212명의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으며 바닥에는 단속을 피해 내던져진 마약이 든 비닐봉투들이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경찰은 손님과 직원에 대한 소변 검사를 실시하고 5년간 해당 시설을 폐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